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박뉴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못 나오셨네요. 비 때문에? 아니, 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 2분기 경제 성적표가 2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2분기 국내 이 실질 총생산 이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기 대비 마이너스 3.3% 역성장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3.3%요? 네.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1.3%이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리세션,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한 건데요. 네. 이 마이너스 3.3%라는 이 성적표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네.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 우리 경제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 각국의 국경 봉쇄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수출이 16.6%가 급감했는데요. 이는 1963년 4분기 이후 56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예.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대부분 좋지 않았고요. 다만 민간 소비가 이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개별 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서 1.4% 소폭 증가했고 정부 소비도 소폭이긴 하지만 경기 하강을 방어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2분기, 3분기 이 수출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민간 소비는 좀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간 소비가 이게 지금 정부의 재난지원금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출을 늘렸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이거 없었으면 아무래도 이게 성장률 마이너스 더 떨어졌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아마 마이너스 4%에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우리 경제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을 보면 정부, 기획재정부가 플러스 0.1%,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0.2%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하반기입니다. 이 변수는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인데요. 네.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부터 완만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정부는 3분기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반등할지 그 폭이 관건이라는 판단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 등에 대한 정책 효과, 또 2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더해지면 기획재정부는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경로로 상당 부분 경기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네네. 코로나 진원지였던 중국을 보게 되면 중국이 지난 1분기 경제 성적표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 플러스 11.5% 급반등했습니다. 네, V자형으로 하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런 궤도를 그려가면 우리도 3분기에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러나 한국은행은 다소 보수적입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충격이 컸고요. 당초 예상치 크게 밑돌았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 유럽 등 우리의 주요 수출국의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경제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입니다. 네. 자, 다른 소식. 결국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제주항공이 어제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 해지를 공시했습니다. 공시했다는 얘기는 주주들한테 인수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셈인데요. 이는 코로나 사태로 경영에 빠진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까지 떠안게 되면 동반 침몰할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 주 51%를 545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그 위에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고요. 네. 체불 임금을 포함하면 1,700억 원가량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겁니다. 네. 제주항공은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라면서 요구를 했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끝내 무산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스타항공은 법정 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네네. 회선보다는 청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자본 잠식 상태인데다가 3월 이후 모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고요. 네. 또 항공 운항 증명도 정지돼서 노선 운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이제 체불 임금도 발생하고 있어서 네. 이 제주항공 직원들 한 1,600여 명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계약 해지를 놓고 선행 조건 이행 여부를 놓고 양 회사 간, 두 회사 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어서 예. 지금 법정 공방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의 집값, 전세값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7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7주 연속 올랐고요. 전세값은 56주, 1년 넘게 올랐습니다. 네. 국토부 산 한국감정원의 통계인데요. 7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은 서울 네.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06% 올라서 이전 주에 비해서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주간 기준 7주 연속 오름세고요. 예. 특히 강남 4구가 이 상승폭이 좀 커졌고 그리고 이 70 대책, 보완 대책 등에 따른 전반적인 이제 매수 문의가 줄어들면서 예.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현상은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됐던 세종시가 예. 지난주에 무려 1.46% 상승해서 어허.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문제는 전세 시장인데요. 예. 전세값도 서울 아파트에는 0.12% 올랐습니다. 56주 연속 상승세인데 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이 입법을 앞두고 이 집주인들 미리 전세값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나서고 있고요. 예. 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다 보니까 전세 매물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에 발표되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이런 집값과 전세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경제 대정부 질문에서 다 못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임시 공휴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이 공무원들만 좋은 일이다. 뭐 이런 네티즌 반응도 있었는데요. 임시 공휴일엔 모두가 다 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약 15% 그리고 나머지 85%인 1,900만 명의 노동자분들과 가족들은 그저 또 다른 월요일일 뿐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어떤 분에게는 쉼이고 어떤 분에게는 일이 되었는데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쉬는 날엔 남도 쉬고 그를 위해서 어느 정도 불평과 비용을 감수할 준비가 우리 국민들은 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부가 무급휴가를 선언할 게 아니라 유급휴가를 선언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급휴가요. 네네. 네, 공무원분들과 정규직분들은 휴일 수당이 있기 때문에 수입에 부담이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쉼으로 인해서 수입이 적어지는 분들, 일용직 노동자분들이나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분들에 대한 수입 보전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소득 양극화 현상이 OECD 국가 중 30위 꼴찌다. 소득 분배 불평등에 대한 개선 촉구하셨습니다. 소득 격차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소득 격차의 수준이 너무너무 심각한데요. 저는 네. 이건 이것도 중요하고 딴 것도 중요하고 뭐 열심히 해보자 이래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집요하고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500조나 되는 예산 이런 한 사업 집행할 때마다 과연 이게 양극화를 촉진하는가, 양극화를 해소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의 최우선순위, 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포용적 국가 보편적 복지 아니겠습니까? 예.
각 사업마다 이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그리고 어제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네. 21년 예산은 정말 저희가 중심이 돼서 양극화를 촉진하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극화를 촉진하는 예산인지 아닌지 세부적으로 지켜보시겠다. 예,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홍남기 부총리의 기본소득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효과가 크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홍남기 부총리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선별적 복지의 선호는 네. 정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일자리에서 잘렸고 내가 고아임을 국가에 증명해야 국가가 조금씩 돈을 주면 이런 보편적 복지는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복지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연구에서 나온 결과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네. 자,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에 114조를 들여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을 키워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지 정보가 없다 이렇게 지적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 뉴딜 정책에 따른 일자리가 단기 아르바이트에 세금 뿌리기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아주 부족한 정보를 그나마 얻어서 네. 계산을 해봤는데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지금 2년 동안 만들겠다는 일자리 들어간 예산이 한 5,500만 원 됩니다. 네. 1년으로 나누면 2천만 원 좀 넘는 돈이고 쉽게 얘기해서 최저임금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홍남기 부총리께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홍 부총리의 자제분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을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이런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시는지 네.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합니다. 네.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본질적인 의문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하시면서 양극화 개선인가 악화인가를 기준에 두고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양극화가 극심히 나타나는 게 부동산 쪽인데, 자,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이 어제 집값 상승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질문은 어제 못해서 참 아쉽고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 김 장관님이 부동산이 올라간 게 초과 유동성의 상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체 스토리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정책적인 효과와 실패가 반복된 게 있지요. 예. 저는 그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가정과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무엇이냐면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화난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살 집 하나 없어서 화난 국민이라고 보시는 건지, 네. 아니면 1년, 5년, 10년, 20년 된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나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볼 기회가 와야 되는데 나한테 아직 오지 않아서 화가 나신 건지 예. 좀 솔직하고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저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그널. 집값을 네. 잡겠다고 하셨는데 네. 이 부동산이란 게 시장인 만큼 가격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을 잡겠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을 현 정도로 유지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건지,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로 떨어뜨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리겠다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을 주셔야 네.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이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부동산을 잡겠다 정도만 해놓고 네.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내려가야 정부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에 대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 또 집을 실제로 수요하고 싶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태릉에 있는 골프장 까버리고 아파트 짓는다고 글로 갈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결국은 우리 국가가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서울의 노후된 임대아파트 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대책으로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집값 안정화에 이런 방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크게 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싱가포르 모델을 여러 예를 드시는데요. 예. 싱가포르와 우리의 다른 점은 공공주택 보급률이 거의 90%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완전히 반대인 현상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꼭 건축이 답인가 하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에 붕붕 떠도는 초과 유동성이 약 3,000조의 나라입니다. 네네. 이 중에 3분의 1, 1,000조, 그리고 이자율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기존의 주택 재고 물량을 흡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를 사들여서 예. 그 단지의 재고의 10%, 20%의 물량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면 네.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네. 계속 그린벨트 해제하고 또 없는 땅 만들어서 쪼가리에서 조금씩 새로운 공급을 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 시장에 과감하게 들어와서 예. 초과 유동성으로 주택을 사들여서 공공주택을 정말 국민들이 살고자 하는 가장 노른자의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부동산 과열에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돈을 흐르게 한다. 그는 정부의 방침대로 가상자산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런데 턱없이 낮은 기준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동산 과열에서 눈을 돌려서 주식시장에 돈을 흐르게 해야 한다라는 그 이면에는 지금 초과 유동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 또 그거의 동전의 이면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런 말이,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젊어서는 일해서 먹고 살고 예. 나이 들어서는 모아둔 재산으로 살아야 된다. 몸에 힘이 빠지니까요. 예.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이었죠. 열심히 모아서 청약통장에서 당첨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을 불려나갔는데요. 네. 이번 정부가 이제는 그거 못하게 하겠다라는 걸 하니까 30대, 20대들이 대단히 화가 난 겁니다. 예. 당신네들은 다 해놓고 우리 세대부터는 이거 못하게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나중에 나이 들어 죽을 때까지 근로소득으로만 살라는 거냐? 네. 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들고 그거에 대한 이제 물꼬를 튼다는 차원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풀어주겠다라고 한 건데요. 네. 저는 굉장히 이건 과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연 이 초과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여기 막으니까 저기 열어주고 이게 아니라 저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초과 유동성을 빨리 줄여서 투기 수요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찬성합니다. 네. 다만 이 3,000조가 다시 주식시장에 와서 주식시장이 막 폭발되고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개미들의 희생으로 큰손들이 돈 버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 거래소득세 과세 방안이 바뀐다고 이 전체적인 현상이 바뀔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미들이 혹해서 주식시장에 더 많이 들어가고 큰손들이 잘 됐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이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양극화 구조가 더욱 악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 국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하리쇼 주주 경회. 네, 송소미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이번 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이슈를 재밌게 알아볼까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김희애예요. 근데 힘든 일 있으신가? 아니면 표정이 몹시 안 좋은데 전 이경영입니다. 안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거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안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다니. 의장님, 제 남편이 직접 얘기할 거예요. 안 의원, 말해봐. 뭘 말합니까? 제가 당신 아바타입니까? 아바타. 그럼 내가 말해줄게. 의장님은 당신과 허 의원의 관계 아직 모르시나 봐. 무슨 관계 말입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좀 불륜이라도 된다는 거야? 뜸들이지 말고 말해주세요. 허 의원. 내 남편 안 의원이랑 무슨 관계야? 하하하. 안녕하세요. IQ 400cm 허의원입니다. 우리 사이는 우주의 기운이 내재된 관계란 말이죠. IQ 100단위들은 이 얘기를 이해 못할 거예요. Right now. 사실 제가 요즘 강한 눈매를 가지고 싶어서 허이영과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지그시 쳐다봤던 건 뭐죠? 그땐 눈이 좀 아파서 쉬고 있던 거였어요. 뭐라고요? 괜히 의심했네. 하하하. 우리 송의원도 망설이지 말고 내 눈을 봐요. Right now. 자, 이제 모든 병이 나왔습니다. 무슨 눈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직 건강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심치 말고 내 눈을 봐요. 온 우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Right now.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자, 저는 이 꽁트를 들으니까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생각납니다. 이런 일은 물론 없어야겠지만 네. 현실에서 주변에 바람 피우는 사람을 알게 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저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예전에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둘 다 떠나가더라고요. 알려준다는 게 뭐 일렀다는 말씀이죠? 네. 잃는 뭐가 있습니다. 일렀다가 예. 둘 다 떠나가더라고요. 예, 조심스럽게. 예, 자. 저는 뭐 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자, 그런데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이 드라마 부부의 세계보다 더한 찐 부부의 세계가 펼쳐졌다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진짜 부부의 세계가 현실판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제시 유진우 의원과 고미정 의원의 불륜이었습니다. 6월 12일 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네. 유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퇴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이어서 지난해 12월부터 이 고 의원의 남편 등으로부터 폭행과 사퇴 압박을 받아서 지금 뭐 우울증에 예. 정신적 고통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요. 예. 불륜은 맞지만 일방적인 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전화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런 구애의 편지를 받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네. 네. 자, 남성. 선생님 당황하신 거 아니시죠? 우리가 아무리 이걸 다루고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네네. 너무 막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남성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두 사람은 김제시의회장에서도 또 싸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현실판 부부의 세계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서로 사랑을 했지만 뒤로 갈수록 또 치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네. 이 7월 1일 김제시 의회 의장단 선출을 위해서 모인 곳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일단 유 의원이 고 예. 의원에게 내가 스토커냐 얘기를 해봐라 라고 말을 하자 고 의원은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 라는 자극적인 말을 했고요. 예. 또 그러자 유 의원은 꽃뱀이 아니었냐. 너 나한테 끝까지 전화해서 의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 할 말 있으면 해라.
너하고 나하고 간통 아니냐라는 좀 말까지 했고요. 예. 이에다 이제 고 의원은 우리 애기 아빠에게 칼부림을 12번이나 하지 않았냐. 유 의원 때문에 자신의 남편이 다쳤다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자, 보다 못한 시민들, 김제 시의회에서 일어난 불륜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썼다고요? 네, 제목이 시의원들의 불륜으로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린 김제 시의회를 구해주세요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예. 이 청원자가 시민들은 지방자치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로 시의원들을 뽑았는데 네. 정작 지역민들의 선택으로 뽑힌 의원들은 그에 걸맞지 않는 행동들을 해왔다라고 예. 지적을 하면서 지방의회 추태와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났다. 김제 시민으로서 창피함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의원들은 물론 김제 시의회 역시 시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네. 치정이라고 우리가 또 이런 말도 써야 되는데 불륜, 치정, 또 아까 또 뭐였죠? 뭐 다른 뭐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 네. 예, 강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두 남녀 의원 때문에 김제 시의회도 불명예를 결국 안게 됐는데 이 두 의원의 결말도 좀 궁금합니다. 네, 둘 다 결국엔 제명됐는데요. 제명. 네. 김제시 의회는 22일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예. 유 의원과의 불륜 관계를 맺은 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이날 김제시 의회 전체 의원 13명 중에 고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참석을 해서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이미 지난 16일에 유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의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유 의원은 민주당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예. 실제로 아직 사퇴를 하지 않아서 윤리특위에 회부가 된 상태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네. 회부된. 예. 아까 국민청원도 올라왔었다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김제시 의회 부부의 세계 내용을 들으신다면 어떤 반응 보이실까요? 하하. 드라마는 드라마로 남는 것이 좋죠. 현실에서 이런 일은 조금 납득되기 어렵죠. 네. 하하하하. 네, 이러시지 않았을까. 예. 예.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웃음입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강아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 좋아하시죠? 네, 저는 지금 시추 한 마리를 키우고 있고 예. 송소미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애견갑니다. 저는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우고 있니다 3마리. 세 마리. 네, 너무 좋아해서 전 동물병원에서 일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갑자기 TMI인데 네. 너무 좋아해서 동물을.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소식이 너무너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강아지, 고양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동물원에 저도 간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 아주 귀여운 존재가 태어났다 하던데. 네, 바로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자 또 예. 애니메이션 주인공이기도 한 자이언트 판다가 태어났는데요. 자이언트 판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네. 이 에버랜드가 지난 20일 국내 유일의 판다 한 쌍 암컷 아이바오하고 수컷 네. 러바오 사이에서 아기 판다가 태어났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아기 판다가 키 16.5cm, 몸무게 197g의 건강한 암컷 네네. 아기 판다라고 합니다. 네. 이 수컷 암컷이 에버랜드에서 생활한 지 1601일 만에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아하, 몸무게가 197g. 197g이요? 네. 너무 귀엽죠? 요만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어미 판다가 그런데 어미 판다는 당연히 100kg이 넘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크기네요. 이 판다가 예. 곰과 동물 중에서도 새끼가 정말 작게 태어나는 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임신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겉에서 보면 분간이 잘 가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 성체 체중의 약 800에서 900분의 1 수준이고요. 네. 미숙아 상태로 태어나고 태어난 후에도 굉장히 각별하게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예. 엄마 몸무게가 122kg 그리고 아이는 197g 이어서 예. 외형상으로는 거의 확인을 할 수 없는데 네. 이제 사육사들이 볼 때 식사량이 굉장히 급감하고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네. 이제 임신을 했나 하는 이제 관리 상태에 들어가고 예. 행동이나 신체 변화를 관찰해서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판다는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임신과 출산이 어렵길래 자, 꼬마 판다의 탄생이 경이롭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걸까요? 이 판다가 가임기가 1년에 단 한 번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상 3월에서 4월경에 예. 1일에서 3일 딱 그 안에 가임을 해야 하는데
3, 4월경에 짝짓기에 성공하면 한 4개월 정도 임신 기간을 거치고 7, 8월쯤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 세계에 있는 판다들의 생일이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생일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 기간에 태어난 판다들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자, 판다가 또 이 둥그런 겉모습과 달리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서 자, 동물이 자연 교배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요. 네, 판다가 이 단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떨어져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번식기에만 서로 만나니 대면한 거죠. 그래서 사육사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하고 익숙해지도록 서로의 채취에 좀 단련이 되도록 주기적으로 방도 바꿔줘야 하고 영양식도 챙겨줘야 하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정기적인 건강 검진까지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짝짓기에 성공을 한 거고요. 최적의 합방일을 선정하고 올해 3월 말에 드디어 자연교배에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랬었군요. 중국에 선물로 온 판다 한 쌍이 197kg에 7g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 170. 너무 조그맣죠. 네. 자, 16.5cm가 된 작은 새끼 판다를 낳았는데 이 새끼 판다는 그런데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도 4살이 되면 무조건 중국 국적이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좀 특이하죠. 이 판다가 말씀하세요. 중국 쓰촨성에만 서식을 하는데 세계적인 희귀종이다 보니까 중국이 정부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호 친선의 상징으로 판다를 선물을 해도 무상 기증이 아니라 임대하는 거라고 해요. 임대. 잠깐 빌려주는 느낌으로. 그래서 중국 전속 사육사도 같이 보내고 적지 않은 금액의 임대료까지 지불을 하는데요. 만약에 새끼를 낳아도 소유는 중국의 것이고 새끼에 대한 추가 임대료도 또 붙는다고 하는데 4살이 되면 중국으로 송환도 해야 하고요. 송환이요? 네, 중국으로 송환된 후에는 이 청두에 위치한 판다 전문 연구소에서 이 종 번식을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름도 당연히 우리식 이름으로 지을 수가 없겠네요, 이거. 그러게요. 그래서 하지만 얼른 우리식 이름으로 지어서 보내면 어떨까? 애칭이라도 좀 같이 해서. 그랬군요. 자, 언젠가는 아이바오와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판다를 중국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한다니까 좀 슬프네요. 자, 2016년에 한국으로 보낸 판다의 첫 출산을 듣고 시진핑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라오쇼하오, 시에시에 이러시지 않았을까?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시진핑 성대모사 다시 준비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시진핑님 죄송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혼내주세요. 못하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재미있는 한 이슈 주주총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선희 아나운서,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김대우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연예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우의 연예 동그랑땡. 네, 연예 동그랑땡 김대우 연예 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또 연기됐다는 소식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라기보다 좀 슬픈 소식이겠죠, 많은 분들한테. 네, 많은 이제 그 어머님, 그다음에 또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망을 넘어서 큰 이제 좌절을 느끼실 정도인데 좌절, 충격. 이번이 벌써 4번째 그 연기가 된 상황이에요. 4번째요. 네, 물론 이제 이 연기의 사유는 바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될 듯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의 그 발병률이나 아니면 이런 그 추세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연을 얼마 앞두고서 곧바로 이제 이 연기를 이 송파구청에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이제 이 공연장은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올림픽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데요. 올림픽 파크. 네, 무려 이제 수용 인원이 15,000석이죠. 15,000석. 네, 지금 현재 이제 이 15,000석을 다 채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공연을 주최하는 측에서는 이제 5,200석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이제 방역 비용을 무려 10억 원을 써서 이번 이제 공연을 하겠다. 방역비 10억 원. 네.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이번에 그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연 주최사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공연 준비하고 또 스태프들 그다음에 또 조명, 음향 장비 이런 것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대단히 크다 하면서 이제 당국에 이제 송파구청에 대단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송파구 관계자는 현재 이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송파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5,200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5회차를 진행할 때는 78,000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방역 수칙은 공고이지 강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7만 8천 명을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는 거죠. 충분히 그 이해가 가는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뮤지컬, 연극 등 다른 콘서트와는 달리 이제 또 보통 보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이제 오시게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다시 또 이제 내려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이 확산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이번에 이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로트 열풍만큼은 이번에 그렇게 되더라 하더라도 전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 한 분도 이를테면 이제 미술 전시회 기획하는 분인데 같은 이제 올림픽 공원 내에도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획 전시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막일 바로 하루 전에 취소가 되고 그랬다가 다시 또 2차가 또 취소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겪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상황이 이제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로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미스 트롯을 비롯해가지고 미스터 트롯 그다음에 각 방송사마다 이제 그 트로트와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면서 하나의 붐으로 이제 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사실 이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전국 노래자랑? 좀 약간, 아니면 이제, 아니면 지역 특산물 행사. 이런 곳에서 이제 주로 불려졌고 또 나이 드신, 연로하신 이제 어르신 분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층까지도. 그 다음에, BTS에 버금가는 그 팬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엔 정말 기자들이 기사 하나도 정말 조심해서 쓸 정도로 BTS 버금가는 그런 팬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표현 방금 하신 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BTS 버금가는.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BTS 팬들이랑 송가인 씨 팬들이 이렇게 맞붙었을 경우 누가 이길 거냐. 근데 국내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국내에서는 비슷하겠다. BTS는 해외에서는 크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달 초에 김 기자께서 걸그룹 AOA 멤버 간 불화를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걸그룹 아이러브 출신의 member 신민아 씨가 따돌림, 괴롭힘 멤버들의 이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요? 네,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갈등이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 15일 날 이 아이러브 멤버인 신민아 씨가 이제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제발 저 괴롭히는 거 멈춰달라. 멤버들로부터 물리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해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기 며칠 전에는 또 자신의 SNS에 조금 이제 밀쳐서 손목을 다치게 했고 담배와 관련된 이제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파트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부를 때 자기 분량을 많이 가져가서 나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추행했다 이런 이제 폭로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민아가 이제 자신의 한 팬과 SNS로 나눈 대화에서 6개월 동안 이제 멤버로
멤버들로부터 멤버들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는 그 DM들을 네. 올렸는데 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아이러브 멤버들에게는 예.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아이러브라는 그룹 잘 몰랐습니다. 네. 뭐 언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7인조 한중 걸그룹인데요. 예. 2019년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다지 뭐 뚜렷한 어떤 또 팬들에게 많은 각인을 네. 주지는 못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이제 신민아 씨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네. 이 소속사나 아니면 이제 다른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강하게 그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소속사에서는 더 이상 이제 받아줄 수가 없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법으로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그 멤버들이 이제 실명으로 거론된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신민아에 대해서 이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또 24일 새벽에는 또 이제 신민아 씨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네. 이런 글이 또 올라온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대신해서 쓴 글로 보여지는데 네. 안녕하세요, 미나 엄마입니다.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 미나가 오늘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는데 곧 입원할 예정이다. 예. 미나를 향한 악플과 추측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입원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예.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뭐 AOA 문제도 그렇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소속사의 그 멤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예. 가장 큰 책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물론 이제 신민아 씨의 주장이 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예. 다른 많은 멤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민아 씨가 과장되고 그다음에 또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또 그 진실을 갖다가 둘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예. 결국은 이제 멤버들 간의 갈등 그다음에 또 이제 인기 있는 멤버와 예. 그다음에 또 인기 없는 멤버 요것에 대한 이제 그 관리 예. 그다음에 또 이제 팬들과의 소통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인기를 추구하고 스타를 향해 질주하는 이런 그 연습생 출신 이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우울증이나 예. 아니면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예. 이 역시 소속사에서 적절한 관리를 해줘야만이 네. 되는 것이지 결국은 이 관리 부재에서 신민아 씨나 아니면 다른 멤버들 간의 갈등이 폭발했고 결국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한 배우가 여배우죠.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횡포를 부렸다. 이런 사실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한 여배우, 이름이 이제 본인 자신이 인터뷰를 공개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이름이 공개됐죠? 이제 네네네. 31살의 이제 박수인이라는 여배우입니다. 네네. 근데 여배우가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골프장에 대한 후기를 올렸는데, 네. 어쨌든 끝은 다시는 안 가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시는 안 가겠다. 다시는 안 가겠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캐디가, 이 굉장히 자신들을 갖다가 재촉을 하면서 라운딩을 하게 했고 그다음에 예. 또 조금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결국 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골프장의 캐디들은 몰상식하다. 라운딩 가서 이렇게 불쾌한 건 처음이다. 예. 다시는 안 가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다시 안 가겠다 마음을 예. 그냥 속으로만 하거나 네. 함께 라운딩을 한 사람끼리 공유를 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 SNS에 올리면서 결국은 이제 이 골프장을 특정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이 그렇죠. 골프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떤 예. 해당 캐디를 특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 이 캐디가 자신의 이제 입장을 올리게 된 것이죠. 골프장에서도 입장을 올렸는데 고객님께서는 항의 전화를 하신 건 알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0번 넘게 하지는 않으셨다. 예. 라고 하면서 이 캐디에게 직접 사과받고 싶다는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고 네. 대신 이제 담당자가 신분을 밝히며 대신 사과드렸고 재기억을 약속했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캐디가 한 번 정도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라운딩을 하시는 분에게 반말을 하거나 짜증을 내고 지속적으로 재촉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찌 됐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솔직하게 죄송한데 이제 제가 골프장을 한 번도 그러세요? 못 가봤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 이 상황만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이 여배우 박수인 씨의 주장 부분이 조금 이제 과도한 면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일부 이 상황을 본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캐디의 갑질이라고 박수인 씨가 주장을 했지만 박수인 씨가 오히려 이 여론이 지금 현재 많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캐디가 갑질한다는 건 좀 쉽지 않지 않나요? 그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연예 관계자들하고 이제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캐디가 박수인 씨의 얼굴을 못 알아본 게 조금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라운딩을 하면서 함께 치는 사람들 간의 매너도 중요하지만 다른 팀이나 아니면 캐디를 대하는 건 역시 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많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캐디들에게 굉장한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예의가 있는 것이죠. 방금 좀 골프장 안 가보신 거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죄송한 게 아니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가는 필드는 오로지 녹색 필드. 녹색 필드. 요즘 40, 50대에게 인기 있는 당구장. 알겠습니다. 그 얘기 나중에 다시 해보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